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 3차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양 3차 아파트는 앞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6개 동 507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일본 도쿄와 같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50%포인트까지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심 개발지에 호텔과 공연장, 미술관 등을 넣어 초고층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 2025년이죠. 인구의 20%가 65세, 65살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로 노인 사업, 노인 요양 사업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이 시니어 케어 시장 규모가 매년 2자릿수 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규모는 14조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 시장에는 이 노인 요양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좀 바꿔 나가게 될지, 어떤 또 트렌드가 도입이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부동산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 시장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들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하늘 한 번씩 올려다 보셨나요? 이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정말 예쁜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예쁘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무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2026년이 되어야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한 해가 더 짧아진 것 같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이제 2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출산의 사회에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수도권으로 지금 동안 계속해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도 집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중소도시가 아무래도 좀 쇠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2021년도에 제정이 됐죠. 인구 감소 지원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것도 진행이 돼가지고 뭐 고향 올레 사업 뭐 등등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원책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더라라는 게 전체적인 컨센서스죠. 도시계획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거대한 흐름은 막기가 힘들다는 게 그 결과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많이 집중이 되었잖아요. 이전 향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지 82년도에 수립을 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많이 막으려고 했는데 거대한 흐름은 막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 역사를 반추했을 때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대도시권이나 최소한 수도권 아니면 중소도시라도 큰 도시에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 또한 잘 모르겠다 이러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워낙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로 우리 수도권의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많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향후 10년, 15년 뒤에는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재개발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셔서 그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시장의 큰 흐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바꾸기는 힘들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네네. 네, TV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0으로 소리는 전화로 이어가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말씀 좀 나눠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경기도 고양시 네. 강촌마을, 마두동 강촌마을 7단지 아파트인데요. 네. 선경 아파트. 네.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좀 오래 살아서 한번 음. 서울로 좀 옮기고 싶어서 네. 예, 서울에 있는 그 성북구 네. 제기동에 있는 삼선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은평구 네. 북한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려면은 네. 갈아타는 시점이 네. 언제쯤인가 지금 또 여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들썩이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일산 고양의 강촌마을 7단지 선경 아파트 이걸 좀 오래 거주해서 서울로 좀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보신 아파트가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성북구 삼선 현대이스테이트 아파트 또 하나는 은평구의 북한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아마 금액을 보고 이렇게 두 개를 좀 선택하신 걸까요? 네네. 네. 조금, 그래서 네.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기 신도시 특별 대책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한번 갈아타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양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일산 주민이시네요. 네네. 오래 사셨다고요? 네네. 예, 뭐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한 20년 좀 넘게 살았어요. 아, 20년요? 네네. 그러면 2000년대 초에 이렇게 이제 일산으로 네.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예. 그래도 그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근데 서울에 비하면 또 그게 또 세 발의 피다 그죠? 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서울에 어떻게 뭐 서초구나 이런 쪽에 하나를 뭐 들어가셨으면 지금쯤이 완전 차원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로 지금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한번 좀 뜨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와서 너무 이제 오래 살아서 네네. 한번 이제 다시 또 살던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참 일산이 네. 근데 살기가 좋다 그죠? 어디 가요? 일산이. 네네. 예, 지금 살고 계신 것이 워낙 거주 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이사하기도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것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 네네. 예. 일단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저께인가 뭐 또 발표도 했었잖아요. 선도지구를 어떻게 설정하겠다,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 언제쯤 선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마두역 바로 인근입니다. 네. 예, 7단지라고 하면 마두역 바로 앞에 여기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네네. 마두에 이제 좋아요. 보시면 여기 8단지 우방 아파트 그리고 7단지 이렇게 있는데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을 시켜주잖아요. 네. 예, 만약에 여기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된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살고 계시는 주민이니까 굉장히 잘 아실 거잖아요. 네. 용적률을 500%까지도 상향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업성이 없던 아파트들도 다 사업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 근데 마두역 인근에 지금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분도 좀 있는 데다가 원래 네. 사업성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네. 여기 만약에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면 용적률 상향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진다. 뭐 사업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뭐 분담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시점을 이제 이사가는 시점을 언제쯤 이제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산이 있고 서울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일산 네. 서울. 자 그러면 일산이 더 좋은 곳인가요? 서울이 더 좋은 곳인가요? 서울이죠, 당연히. 당연히 서울이 더 좋죠. 네네. 그러면 상급지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네. 일산이 어떻게 보면 뭐 중하급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 이거는 고민 없이 언제나 그냥 언제든지 아니면 즉시 네네. 이사합니다. 일산을 팔고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서울에서 일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서울에 전세 놓고 일산에 전세 들어가 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일산에서 서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상급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산이라는 곳이 지금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법 지금 선도지구 지정이 이제 곧 조만간에 이제 일어난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지금 뭐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요번에 네. 원래 27년에 착공해서 30년에 입주한다 그랬잖아요. 선도지구 네네네. 지정.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 안 될 것 아직- 같아요? 아직 뭐 이렇게 걷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없죠. 네. 없죠. 지금 선도지구 지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동의서를 막 걷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선도지구 지정에서 우선순위가 아시다시피 동의율입니다. 네. 동의율이 높아야지만 선도지구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번 단계에서. 그러면 지금 네.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네.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다른 곳이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차피 선도지구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기는 해요. 아.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정이 되는 타이밍쯤 해가지고 빠지면 돼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소폭이라도 상향을 하니까.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경의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크게 뭐 지장은 없다.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고요. 조금 제가 거시적으로 조금 볼게요. 우리 여기 일산이죠. 네. 일산이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자, 일기 신도시고 우리 앞에 뭐가 들었습니까? 일산하고 서울 사이에 인천하고 서울. 창릉에. 대구. 아,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일산 주민들 어땠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를 했죠. 별로 안 왜냐하면 좋아했- 네. 더 좋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일산 신도시 예전에 1기 신도시 때 지어졌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도시 계획이 되는 그런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기 신도시 가격이 더 높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향후에 만약에 여기가 1기 신도시가 통합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뭐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고 해서 좋은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해요. 신축으로. 네. 근데 그 앞에 창릉이라는 3기 신도시가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릉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언제쯤 들어오느냐.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선도지구가 지금부터 네. 이제 지정되는 곳들이. 그러면 2030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30년부터 계속해서 입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가 입주가 일어나면 뒤에 있는 1기 신도시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받겠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차라리 그러면 3기 신도시로 가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가 안 되면 서울로 들어오는 게 맞죠. 답이죠. 입지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더 상급지고 그리고 네. 앞에 3기 신도시라는 창릉 신도시가 버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일산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일산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네네.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사를 가는 방향에서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서울 쪽으로 미련을 버리고 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장님, 네, 그게 지금 그 2021년도부터 이렇게 가격이 계속 뛰었다가 지금 한번 뛰었다가 지금 다시 요새 거래가 없고 그렇잖아요. 네네. 거품이 조금 꺼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거래도 안 되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예. 이 선도지구 지정할 저기 가까이 갈수록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가망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도시가. 그거 제가 정확하게 저희-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서울에 지금 보셨던 아파트들도 가격이 막 그렇게 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예, 그러면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차피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하면 미련 없이 그냥 서울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예, 너무 이게 만약에 앞에 이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상을 하면서 막 질질 네. 끌다 보면 결국에는 매도할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매도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 서울이 올라버리면.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지금 보셨던 아파트들이 한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죠? 2000년대 초반이요. 초반이에요? 초중반. 예, 네.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삼선동이랑 제기동이랑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데가 이제 은평구에 은평구. 예, 불광동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불광동. 예. 여기에 지금 두 군데에다가 2000년대 한 2010년 정도 되나요? 3년, 2003, 4년 정도. 2003, 4년. 네. 예, 2003년도라고 하면 아직까지 20년 정도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20년 정도 된 아파트면 우리 서울의 아파트들 향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아파트들을 보면 어떤 이슈를 안고 있어야 돼요. 그 이슈가 어떤 이슈냐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2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10년이나 지나야지 이슈가 올라오겠죠. 네, 네. 그죠? 그러면 네. 그때 돼야지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저라면요. 조금 더 네. 구축으로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네. 좀 더 오래된 아파트들 아니면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려고 막 초기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아파트들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예를 든다면 여기 뭐 어차피 서울 쪽으로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 쪽에 DMC 한양 아파트 있죠? 네, 네. DMC 한양 네. DMC 한양 아파트나 아니면 성북구에 보면 한진 한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한진 한신 아파트, 네. 한진 한신 아파트나 아니면 동대문구에 보면 네. 동서울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동서울 한양. 예.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로 금액대를 맞춰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산에서는 뭐 타이밍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가급적이면 내가 살기에 거주하기에 좋은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면 임장도 어차피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하셔야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들로 알아보시고 이게 또 하나 더 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불광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아래쪽에 여기 불광보다 더 좋은 위치죠. 불광에서 밑으로 내려면 홍제역 있죠. 네. 예, 홍제역 바로 옆에 보면 여기에 홍제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한양 아파트. 이 아파트가 예전에 뭐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선 곳이거든요. 네. 여기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니까 이런 아파트들에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그냥 자금에 맞춰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지금 그냥 바로 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굉장히 좋은 법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산 지역에 그렇게 뭐 많이 우리가
막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막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보다는 서울 지역에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들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제가 주말에 세미나도 진행을 해요. 네. 네, 일산에서 뭐 한 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세미나 이렇게 들으시고 좀 더 이렇게 네.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좀 넓히시고 안목도 좀 네. 키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이렇게 가급적 가다가 이제 해결해 드리고 하니까 네. 오셔가지고 좀 질문해서 좋은 방향을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상급지로의 이동은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보셨던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조금 더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로 가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사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45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을 3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좀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유망투자처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분 명의로 약 3억 원의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유망투자처를 이제 3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주택 자녀분이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이기 때문에 뭐 주택을 한 채를 할지 두 채를 할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 두 채까지는 그러니까 취득세가 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어차피 3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과급적이면 가장 좋은 핵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해놓고 뭐 2년 거주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핵심 지역, 서울의 핵심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이죠. 그런데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는 힘듭니다.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용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산으로 생각해 보시는데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3억으로 투자처라고 말씀하셨고 무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주택. 자, 이럴 경우에 가장 좋은 핵심 입지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 입지라고 하면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강남 쪽에 있는 세 개구는 이 3억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아파트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바로 이 용산으로 가시는 게 좋죠. 용산에는 재개발이 지금 한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핵심 지역에다가 재개발 투자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용산은 알고 계시다시피 뭐 찾아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찾아보셨을 텐데 용산에는 3억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이. 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괜찮은 지역에 앞으로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3억대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디냐면 지금 여기 서울역 있죠? 서울역 있고 아래쪽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죠. 향후에 국제업무지구로 될 것이고 자, 이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용산이 가장 많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시세 차익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뭐 서계동,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공덕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원효로 1가, 효창공원, 용문 그리고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이렇게 해서 전부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숙대 앞에 여기 청파동 3가라고 있어요. 청파동 3가 이런 지역에다가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가지고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재개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기가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제가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된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용산 원효로 3가에 청파동 3가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청파동 3가가. 왜냐하면 숙대 입구역이 있고 남영역이 있고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에다가 향후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전철이 향후에는 지하로 지금 철도 지하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지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곳의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겠죠. 바로 청파동 3가가 수혜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청파 3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이 숙대가 있죠. 숙대에서 바로 숙대 입구역까지 오는 이 거리가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다른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일체 개발이 쉽지가 않고 관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해놨는 그 기준대로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신강여고하고 설림고등학교 있죠. 요 사이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3억으로 만약에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입지가 좋은 용산으로 들어오시라. 그 용산 중에서도 3억 원이 가능한 청파동 3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더 시청자분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듣는다고 하면 제가 뭐 입지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추천 지역이.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으로는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니까 여기서 2년을 거주를 하면 향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거주를 못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2년 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3억 있다고 그러면 청파동 3가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장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죠. 용산 지역에서 이 3억 원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지 청파동 3가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 이 지역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뒷번호 632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지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여유자금이 조금 아까보다는 줄어들긴 했는데 우선 가장 큰 고민은 그래도 안전한 아파트를 하느냐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하느냐 이건 것 같아요. 1억 5천으로 아파트 투자를 계획하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상 물정을 좀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방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1억 5천으로 어디든지 뭐 아파트 투자도 하실 수 있고요. 일단 물어보시는 게 1억 5천의 여유자금, 보유자금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세대 빌라를 할 것이냐, 뭐 다세대라고 하면 빌라죠. 이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서울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1억 5천 투자금으로 아파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시기를 돌려가지고 한 3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또 전세가도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또 갭이 전세가가 또 상승을 한다고 하죠.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도 그 정도의 갭을 유지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상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세대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세대 1억 5천 자금으로 서울에 투자할 곳은 많이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하드하죠. 하드. 자, 어렵습니다. 서울에 우리 뭐 다세대 빌라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뭐 1억 5천이면 아무데나 투자하겠지 이런 생각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도 그나마 좀 괜찮은 입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세대를 투자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제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가 서울의 핵심 지역이죠. 이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2억 5천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마포구에 여기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안에 합정동 같은 경우에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 뭐 반지하 이런 데 보시면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좀 이제 관점을 좀 돌리자고요. 내가
분명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아파트 투자를 원하지 빌라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잠깐 살다 나가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그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에 투자하기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투자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재개발 분명히 해봤을 거기 때문에 이 빌라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나 아파트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셨죠. 세미나 오시면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바꿔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셔서 보면 이 빌라가 말이죠. 빌라가 지금 우리 다세대, 이 다세대가 영원히 다세대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다세대를 부셔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만듭니다. 아파트. 그게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 이걸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이 과정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하려면 1시간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세미나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이런 걸 다 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 아파트를 할 수가 없다면 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다세대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은 아니다 하더라도 향후의 핵심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세대 빌라가 부셔지고 이 아파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바뀌면 나는 최소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최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가급적 세미나에 신청하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설명을 다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분담금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많이 돈이 들어가. 그럼 남는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깨부셔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억 5천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1억 5천으로 서울에 몇 군데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다 집어 드릴 수는 없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미나 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아 그러면 서울에 재개발을 빌라를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향후에 수익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가급적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꼭 오셔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빌라 쪽으로 손을 들어드렸지만 혼자서 이 재개발 빌라 투자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시거나 또 잠시 후에 양승목 소장과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5561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30대 미혼입니다. 여유자금으로 1억 정도를 모아뒀는데 서울 일대에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정말 요즘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지만 혼자 하긴 너무 어렵다.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네요. 거기에 이제 30대 미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앞에 문자 주셨던 분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또 무조건 오셔서 설명드리라 이러면 되게 성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방송에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앞서 질문 주셨던 분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 미혼이시고 1억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가 될까? 이제 이게 고민이시잖아요. 30대 1억을 모으셨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겁니다. 그러면 이 1억은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냥 대충 여기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뭐 투자를 하셔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투자 지역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책임을 지는데 제가 최소한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가뿐한 마음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현장도 다니고 최대한 손해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거의 뭐 투기를 위해서 뭐 조장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손해를 안 보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자, 그래서 30대 미혼이신데 이 아까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 남들한테 뒤치지 않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싶겠다. 이런 게 열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예전에 제가 금천구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금천구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지금 신안산선이 이렇게 해서 여의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신안산선이 내년 초에 내년 5월쯤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개통 효과, 후광 효과를 굉장히 많이 입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역이 많이 선정돼 있죠. 옆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광민뉴타운입니다. 광민뉴타운이고 하안주공이에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넓은 면적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향후에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광명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러면 광명에 살고 싶습니까?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그래도 광명이 서울 옆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 것이다. 그러면 다들 수요가 다 이쪽으로 다시 몰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놓자.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이 금천구 일대는 좋은 점이 지리적으로 여기 보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두 개의 아주 우리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자랑하고 있죠. 여기에 직장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다 바로 위에 여기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일자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금천구에 이렇게 보시면 이 지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들이나 아니면 구역이 지정되는 곳들은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금천구 여기 모아타운이 있고 신속통합, 또 신속통합 이렇게 있죠. 여기 두 군데 뉴독산이랑 그리고 독산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준비해 오다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됐는 거예요. 요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 앞에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홈플러스 바로 앞에 신독산역이 들어옵니다. 신독산역이 들어오고요. 이쪽에 예전에 여기가 독산 B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산 B구역. 자, B구역인데 워낙 규모가 컸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입지가 너무 넓어서 여기를 서울시의 신청까지는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탈락이 됐어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사업이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내용 때문에 탈락했었습니다. 탈락했는데 서울시까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실수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풀렸죠. 풀리고 그리고 나서 요 일대를 주민들이 반으로 갈랐습니다. 반으로 갈라가지고 여기를 독산 B-1구역, 여기를 독산 B-2구역이라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구역계를 신청을 하고 동의서를 긋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4개월 만에 5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청으로 아마 신청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 여기에 요 일대에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가 소액으로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향후에 뭐 한 올해 안에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 후보지로 바뀌는 거예요. 후보지로. 자, 재개발 후보지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큰 구역이 이제 다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또 보시다시피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위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여의도, 직장까지 많이 있고 그러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앞으로 여기가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임장 한번 꼭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보다 상세한 내용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교통 호재까지 있는 금천구 지역의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이 지역에도 꼭 한번 임장 활동 다녀오시고 또 가셔서도 이게 내가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 잘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그리고 방송 시간에 못다 나눈 이야기들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장님, 무료 세미나 어떤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시고 또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는 곳은 이제 재개발 지역들, 재개발로 내가 자금에 맞는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 이렇게 자금에 맞는 지역들,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맞는 지역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역세권 재개발이다,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뭐 또 보면 뭐 신속통합이다, 모아타운이다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가 있잖아요. 그 재개발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핵심 지역, 투자해야 될 지역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금에 맞춰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관심이 있고 내가 향후에 많은 좀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의 적기에 투자를 꼭 하셔가지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토요일에 꼭 저를 보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재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 맞춤형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 세미나 안내도 그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재개발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좀 양승목 소장과 함께 그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뭐 간단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짧게 이 재개발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입니다. 서울 재개발. 자,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재개발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역세권 재개발 이런 게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2021년도에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1년도에 마찬가지로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3080 있죠. 3080 플러스 도심공공 복합사업 이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지금 현재 서울시에 보면 한 5가지 형태로 이렇게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 플러스해서 하나 더 이제 또 들어오게 되겠죠.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게 원래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프트가 있고요. 이게 나뉘죠.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이죠.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활성화 사업. 이게 있습니다. 이 활성화 사업은 많이 이렇게 지정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구역들이. 자, 그런데 이번에 활성화 사업의 운영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면적을 좀 더 넓게 해줬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을 많이 포함해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많이 좀 추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4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활성화 사업에 좀 주목을 하시라. 활성화 사업이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향후에 수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재개발들이 있는데 이게 법이 또 다 다릅니다. 자, 원래 재개발은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정식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신속통합계획과 요게 도정법이고요. 도정법. 그다음에 역세권 재개발, 얘도 도정법이죠. 도정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은요.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도정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법령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 안에. 자, 그다음에 3080 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에요. 도정법이 아니고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애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개발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얘는 이 3080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일단 수용을 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고 다시 나중에 이 아파트로 주는 거죠. 우리가 얘들은 수용이 아니에요. 사업이 조합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얘는 아예 국가에서 나라에서 수용을 했다가 아파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80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원래 신축에 대해서 기준일을 입주권을 부여하느냐 안 부여하느냐 이건데 이 3080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더라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는 그날 이후에 매매가 되면 그건 아예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아예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모아타운이죠. 이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특별법입니다. 이것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원래 도정법 안에 있었는데 2017년인가 18년인가 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장점이 생기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안 그런데 이제는 이 모아타운하고 이 소규모 주택정비법하고 도시정비법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5년 재당첨이라는 거 있잖아요. 5년 재당첨. 이게 아예 없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세미나에 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년 재당첨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든다면 내가 용산에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용산에 원래 물건 하나 갖고 있어요. 원효일가에 예를 들게요. 원효일가에 하나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파동 상가에다 하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되느냐? 5년 재당첨이잖아요. 투기 가을지구니까 해도 됩니다. 왜냐? 원효일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죠. 도정법으로 되지만 청파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아타운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이죠. 둘 간의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면 5년 재당첨이라는 게 성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꿀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를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해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한 사항을 갖고 계시면 도정법은 또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풀어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 네 가지 지금 이제 제가 이 3080은 찾아도 보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나 얘들이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다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것도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구축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신축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오래된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와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신축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신축을 하시게 되고 저희도 신축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정가도 높게 나오고 또한 신축이다 보니까 우리 뭡니까 생활할 때 그리고 내가 직접 거주도 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장점들 때문에 신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또 권리산정 기준일에 걸리면 어떡하지? 권리산정 기준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투자를 못하겠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해결해 드린다고요. 예. 오시면 다 해결을 해드리니까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아타운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또 있긴 하지만 또 달라요. 이 앞에 도정법하고는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딱딱 집어서 다 해결을 해드리니까 꼭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투자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재개발 정비 사업들도 적용받는 법이 달라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양승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은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이번 주말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날씨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